안녕하세요. 레이와 마루입니다. 집사님, 혹시 고양이가 매일 밤 여러분 곁에서 잠을 자는 이유를 단순히 따뜻해서라고 생각하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지만 사실 그 이유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섬세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그동안 당연하게 넘겼던 고양이의 행동이 전혀 다르게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고양이가 사람 곁에서 잠든다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나 우연이 아니라 아주 분명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고양이가 오랜 시간 보내온 중요한 신호를 놓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은 고양이가 왜 사람 곁에서 자는지, 그리고 그 행동의 하나하나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차분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양이는 따뜻한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 옆에서 잔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고양이는 집 안에서도 따뜻한 장소를 매우 잘 찾아냅니다. 햇볕이 잘 드는 창가, 전자기기 위, 방금 따뜻해진 이불이나 빨래 위 등 굳이 사람 옆이 아니어도 선택할 수 있는 곳은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움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듯한 사람 곁을 선택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잠을 자는 순간은 고양이에게 가장 취약한 시간입니다. 이때는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 속도가 떨어지고 도망치기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가장 안전한 장소를 찾게 됩니다. 보통은 좁고 숨을 수 있는 공간을 선호하는데 그런 선택지를 두고도 사람 옆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 공간을 완전히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한 편안함이 아니라 깊은 신뢰입니다. 최근 동물 행동 연구에서는 고양이가 보호자에게 애착을 형성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어린아이가 보호자에게 느끼는 안정감과 비슷한 형태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고양이가 사람 곁에서 잠드는 행동은 바로 이 애착의 표현입니다. 말은 할 수 없지만 몸으로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곳에서는 아무 걱정 없이 쉴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고양이의 잠자는 모습도 자세히 보면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몸을 동그랗게 말고 자는 경우는 여전히 경계를 완전히 풀지 않은 상태입니다.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감싸는 자세이기 때문에 약간의 긴장은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태로도 사람 옆에 있다는 것은 이미 기본적인 신뢰는 형성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몸을 길게 늘어뜨리고 배를 드러낸 채 자는 모습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배는 고양이에게 가장 취약한 부위입니다. 그 부위를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은 주변 환경에 대한 경계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사람 옆에서 이런 자세를 보인다면 그 신뢰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등을 보이고자 하는 행동 역시 오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등을 돌리고자 하면 거리를 두는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고양이 세계에서는 등을 보인다는 것이 상대를 전혀 경계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뢰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행동은 몸을 바짝 붙이고 자는 모습입니다. 고양이가 잠들기 전 얼굴이나 몸을 비비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단순한 애교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양이의 얼굴과 특정 부위에는 냄새를 분비하는 기관이 있어서 비빌 때마다 자신의 냄새를 남기게 됩니다. 이 냄새는 같은 무리에 속해 있다는 표시로 사용됩니다. 즉, 고양이가 사람에게 몸을 비비고 함께 자는 행동은 서로의 냄새를 섞어 하나의 집단으로 인식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출 후 돌아왔을 때 고양이가 유독 냄새를 맡거나 더 자주 비비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흐트러진 냄새를 다시 맞추려는 행동입니다. 매일 밤 반복되는 이 과정은 고양이에게 일종의 의식과도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고양이는 원래 새벽과 해질녘의 활동성이 높은 동물입니다. 하지만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고양이들은 점차 그 생활 리듬을 바꾸는 모습을 보입니다. 낮 시간에 더 쉬고 밤에는 보호자와 함께 보내려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는 단순한 환경 적응이라기보다는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한 선택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보호자의 생활 패턴에 맞춰 수면과 활동 시간이 변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일어날 시간에 맞춰 먼저 다가오거나 일정한 시간에 문 앞에서 기다리는 행동도 나타납니다. 이러한 모습은 고양이가 단순히 같은 공간에 사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의 생활을 학습하고 함께 맞춰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고양이는 보호자의 상태 변화를 매우 민감하게 감지합니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흡,
움직임, 채취 등이 미묘하게 달라지는데 고양이는 이러한 변화를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힘든 날에는 평소보다 더 가까이 다가오거나 떨어지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상태의 변화를 느끼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고양이가 자는 위치 역시 무작위가 아닙니다. 머리 쪽, 등 뒤 또는 문이 보이는 방향 등 특정한 위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본능적인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야생에서는 잠자는 동안 주변을 경계하고 서로를 보호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집안에서도 비슷한 행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머리 쪽에 자는 경우는 보호자의 움직임과 호흡을 가까이에서 느끼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가슴이나 배 위에 올라와 자는 경우는 심장 박동의 리듬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다리 쪽이나 발치에서 자는 고양이는 보호받고 싶지만 동시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는 성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양이가 선택하는 자리에는 각기 다른 이유와 성향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같은 장소를 반복해서 선택한다면 그곳에서 느끼는 안정감이 특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늘 사람 곁에서 자던 고양이가 갑자기 혼자 자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고양이는 습관을 중요하게 여기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는 그냥 지나치기 어렵습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 고양이는 본능적으로 혼자 있으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약한 모습을 숨기려는 행동입니다. 특히 나이가 있는 고양이일수록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환경 변화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가구, 새로운 사람, 낯선 소리 등 작은 변화도 고양이에게는 큰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억지로 다시 데려오기보다는 고양이가 스스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환경을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낯선 소리나 강한 빛, 갑작스러운 변화는 고양이에게 생각보다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조명을 조금 낮추고 주변을 조용하게 유지해 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훨씬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고양이가 숨어 있거나 혼자만의 공간을 선택했을 때는 왜 저럴까 하고 걱정되더라도 잠시 그대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양이에게는 스스로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을 존중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신뢰를 쌓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는 다시 익숙한 공간으로 돌아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다가와 옆에 앉기도 하고 가볍게 몸을 기대며 골골송을 들려주기도 하지요. 그 순간이 바로 고양이가 다시 마음을 열었다는 신호입니다. 집사님,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한 번쯤은 우리 아이도 그랬었지 하고 고개가 끄덕여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던 행동들이 사실은 고양이의 마음이 담긴 중요한 표현이었다는 걸 이제는 조금 다르게 느끼게 되셨을 겁니다. 고양이는 말을 하지 않지만 몸짓과 눈빛, 그리고 행동으로 끊임없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신호를 알아채지 못했을 뿐 아이들은 늘 우리에게 마음을 건네고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 갑자기 집안의 조용한 구석으로 자리를 옮겨 잠을 자는 모습 혹은 평소보다 더 멀리 떨어져 혼자 시간을 보내는 행동, 이런 것들 역시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지금은 조금 쉬고 싶어요. 조금만 혼자 있고 싶어요. 라는 고양이만의 방식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까이 다가와 몸을 붙이고 눕는다거나 집사의 곁에서 잠드는 모습은 그만큼 깊은 신뢰와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잠들기 전 우리 고양이가 어디에서 어떤 자세로 쉬고 있는지 조용히 한번 바라봐 주세요. 햇살이 잘 드는 자리인지, 집사의 냄새가 배어있는 곳인지, 혹은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조용한 공간인지, 그 작은 선택 하나에도 고양이의 마음과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아이가 혼자 있는 시간을 선택했다면 그 또한 존중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시간 덕분에 고양이는 다시 안정감을 되찾고 더 편안한 모습으로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고양이는 매일 밤 말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건네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지 못했을 뿐 그 이야기는 늘 곁에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신호를 조금 더 알아보고 조금 더 따뜻하게 받아줄 수 있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끝에서 우리 아이와의 조용한 교감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합니다.